안녕하십니까. 땅콩사주 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비견 겁재,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식신상관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자, 일단 식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식신입니다. 먹을 복,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식신의 정신적 부분을 한번 놓고 보면은 일단 표현을 해도 그렇게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만 없이 해내는 그런 성분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 베품의 자체가 일단 순수성이 있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하게 해주는 그 마음이 식신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의도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의 범절, 그리고 서비스 정신, 남한테 이렇게 베풀고 순수하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당연히 서비스 정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식신은 내가 주고 생색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신은 순수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육친으로 놓고 보면 여자는 자식입니다. 자식. 보통 뭐 식신 그러면 딸이라고 하는데, 식신 그러면 육친으로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딸이라고 했더니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이라고 했더니 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성별 구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현장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음양을 놓고 아들, 딸을 구별해 보기도 하고요. 하여튼 접목을 여러 가지 해보는데 어느 것이 더 확실한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옛 문헌에 봤을 때 식신은 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사회성은 어떨까? 식신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성은 어떻게 될까?
그 사회성 구조를 한번 보면은 일단 사회성 구조를 보기 전에 일단 그 식신은 말을 잘합니다. 조리 있게, 깔끔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을 잘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회적으로는 교육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뭐 연구라든가 요리라든가 뭐 식신 그러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의사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사회복지사도 있겠고요. 식신 그러면 사회성으로는 이 정도의 직업이면 적성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상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관도 역시 식신이나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식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상관도 식신처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식신은 순수하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다면, 상관은 이제 정신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적. 상관은 무엇인가를 도와줬다든가 했을 때 생색을 내는 마음,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뭔가를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한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집착을 하는 마음, 뭐 성취감, 뭐 우쭐대는 마음,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마음, 타인이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상관의 정신적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신하고 놓고 보면, 순수성을 놓고 본다면 식신은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이고, 상관은 조건 없이 주되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과 그냥 알아주지 않아도 주는 마음과 그 차이가 사실은 그 적은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식신보다는 조금 더 센 그런 구조. 거기에 이제 상관의 좀 더 특징을 더 얘기해 본다면, 상관은 일단 구속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가 좀 심해요. 식신이나 언변술이라든가 무슨 처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신과 비슷한데,
상관은 좀 논리적이고 좀 다방면으로 좀 발달이 돼 있는, 그게 상관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관이 그래서 이 식신보다는 눈치가 빠릅니다. 발달이 다방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가서 더 배워야 할 부분이겠지만, 상관은 관을 치는 구조기 때문에 어떤 논쟁을 피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면서 상대를 꺾으려 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렬하다. 그래서 사교성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상관한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관을 식신은 길신, 상관은 흉신, 이렇게 구별을 해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상관은 현실에서도 방금 내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많이 됩니다. 상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육친으로는 여자일 경우에 아들이라고 하는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더 한번 연구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의 사회성은 어떨까요? 사회성. 어떤 직업을 가지면 어울릴까? 그랬을 때 일단 좀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혼자 하는 일, 혼자 가는 길, 이런 것도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애국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 방향에서 뭐 강사라든가 이런 쪽 방향에서 활동을 한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뭐 교수도 나올 수 있고, 뭐 연예인도 가능하죠. 그래서 예술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사회성으로 놓고 보면 이런 쪽의 직업을 갖고 좀 자유분방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런 구조가 상관의 구조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을 이렇게 비유해서 같이 한번 해봤는데,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식신은 순수성, 상관은 순수성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식신은 교육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교사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상관에서는 강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식신상관을 봤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식신에 관한 부분이고 상관에 관한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 더 십성이 붙으면 식신도 변화가 올 수 있고 상관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식신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씩 있을 때 상황이 또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에 있냐, 월에 있냐, 일에 있냐, 시에 있냐, 거기에 따라서 영향력이 또 달라진다라는 거,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어디에 있든 식신이 있으니까 식신은 이렇게 순수성, 상관은 순수치 않는 성,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제 이 식신은 이런 모습이고 상관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식신은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생해 주는 것, 그래서 생해 주는 것이 병화, 음양이 같으니 식신이라 한다. 그 다음에 정화가 있겠죠. 목생화, 그랬을 때 음양이 다르니 얘는 상관이라 한다. 자, 할 때마다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식신은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상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정도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풀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방면으로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성취감, 우쭐대는 마음, 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뭐 구속받는 걸 싫어하고, 뭐 과장된 어떤 뭐 환상이라든가, 뭐 성취감이라든가 우울증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갖다 손님한테 다 접목을 시켜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관이 있으니까 너는 성취감이 좋고 우쭐대는 마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열한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이치에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 영향력은 얼마나 주고 있느냐, 일간한테. 그 모습을 보고 저것을 저기에서 간추려서 이 사람한테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면 좋겠구나 했을 때, 그 강조되는 부분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걸 다 얘기하기 위해서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구속받기 싫어하는 그것이 심하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접목되는데 다른 거는 접목이 안 되고 있는데 다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머릿속에 입력은 해놓되, 사주를 보고 이 사람한테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 맞겠구나, 이 부분을 강조하면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내가 상담하기가 편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제편제가 되겠네요. 정제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